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브의 공습을 경고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루키우 자유의 광장과 오페라 하우스 폭발을 본 우크라이나 국민은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각오하면서 결사항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은신처에서 유럽연합 대표들에게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문화가 폭발당하는 게 자유의 대가라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유럽인이라면 이렇게 강한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연설하자 통역사는 울었고 유럽연합 대표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통령의 용기는 자유를 너무 누려서 의식조차 못하던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시대와 사정은 다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처신은 국가가 나치에 항복했는데 나치 저항을 하고 싸운 샤를르 드골에 비유되기까지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코비드, 경제 등을 말할 예정입니다. 대북한 이슈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에서는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컨벤션에서 연설한 공화당 2명의 하원 의원이 하원과 상원 지도부로부터 비난받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오일 회사는 러시아 제재로 수익이 늘어나지만 일반인들의 가솔린 값은 점점 비싸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한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도전과 회사 홍보에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국전을 겪으신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전의 역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민주화가 시작되고 나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층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에서 태어났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나 또 그 밖에 다른 그 인종의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민주화와 자유를 찾고 그러면서 전쟁과 아주 그 지독한 그 폭정은 그분들이 설령 겪었다 하더라도 과거지 현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나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의 그 형태를 띄어가고 있는 국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들의 그 독립을 지키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운다는 것을 절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 용기에 감동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그 자유에 대해서 절박하고 그것을 보는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는 잡지 그 애틀란틱의 런던에서 글을 쓰고 있는 분의 지적,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의 좀 보수적인 띵크탱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일하신 그분들의 지적을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글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정말 많은 뉴스를 들으실 텐데 왜 이 뉴스가 이렇게 그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왜 모든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영웅시하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일하게 그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이나 한국어 방송의 뉴스만을 들으신다면 지금 한국이 그 정치적으로 선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에도 약간 그런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은 빼고요.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언론이 보고 싶어하는 시각, 또 일부 언론이 보고 싶어하는 시각이 아니라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에서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나는 이 정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까지 생각할 정도의 그 분위기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황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죠. 전쟁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나토의 이 같은 그 단합 때문에 이것을 겪은 푸틴이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어제는 제2의 우크라이나 도시인 하르키우를 폭발했습니다. 동북부 쪽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예전에는 그 구소련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 속해 있었을 때는 그 구소련 그곳에 지금은 키예브가 수도지만 그 당시에는 34년까지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의 수도가 바로 이 하르키우였습니다. 종교,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키브 수도의 인구가 한 300만 명 되는데 이곳이 13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 되니까 제2의 도시입니다. 이 폭발이 대단했죠. 그리고 이곳은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조금 많아서 40몇 %든가요? 네, 48%, 러시아인이 40%, 유대계가 9%가 됩니다. 과거에는 공업도시였지만 레닌그라드 다음으로요. 세 번째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이렇게가 하르키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화 이런 중심이고, 여기서 어제 그 폭발로 인도 그 유학생이 사망한 것도 바로 그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도 70명 이상 사망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오겠네. 키브에 있는 수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호송 차량 등이 한 40마일을 줄을 서 있다고 하잖아요. 40마일이면 64km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 거리는 지금 20마일 정도도 채 되지 않고 키브의 그 주민들의 심정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 우리구나. 공포의 도시이기도 하고 눈물의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영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결국은 어제 아무런 그 협상을 했지만 뭐가 없었잖아요. 저렇게 폭발을 하면서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물론 협상할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그런 정도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그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렇게 오랜 동안 특히 지난 8년 동안 계속 해왔었던 하나하나 갉아먹는 살라미 전술대로 어디를 좀 이렇게 떼주겠구나.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를 다가 아니면 이렇게 처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제까지는 약했지만 공습을 했어도 그렇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지 않은 러시아 군대가 많고
벨라루스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 군과 함께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더 최악의 공격을 할 수가 있고 협상은 이어진다고 하지만 협상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발을 뻗고 쉽게 잘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대표들이 있는 데서 은신처에서 숨어 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폭격당하고 그 이름이, 광장의 이름이 자유의 광장이건 무엇이건 뭐 프리덤 스퀘어인데요.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그런 자유의 광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폭격당하고 러시아로부터 당하는 것은 자유를 원하는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아무도 우리를 무찌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강한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건조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그저 아주 그 셔츠, 뭐 전쟁터에 금방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그 셔츠를 입고 어디에선가 아주 팬시한 그런 장소, 유럽연합 대표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비디오 클립을 보였고, 그 비디오 클립을 통역하는 통역사부터 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the price of freedom. We are fighting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Despite the fact that all our 네, 우리의 땅과 프리덤을 위해서 싸우는 대가라고 얘기를 했죠. is going to enter and intervene with our freedom and country. And believe you me, every square of today, no matter what it's called, it's going to be called, as today, Freedom Square in every city of our country. 네, 아마 이 장면을 화면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라디오로는 다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신 분도 지금쯤이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자 유럽연합 대표들이 뭐 27개국인가 하잖아요. 전부 기립박수를 쳤고, 그리고 이로써 어쩌면 러시아가 어느 정도를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고 물러날지, 그저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유럽연합 가입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세계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갔던 그 길, 자유의 국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죽음을 넘고 어둠을 넘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하면서 연설을 했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잡지 애틀란타에 실린 두 가지, 하나는 기사고 하나는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특파원인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도가 약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무역 관계를 볼 때는 러시아가 10번째 무역하는 곳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뭐 수출이 그다지 많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 1.6%, 2.8% 하나가 수출이고 하나가 수입입니다. 그 정도 되고, 그에 비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뭐 한국이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0.1%밖에 안 되거든요.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중요한 국가인 건 맞습니다. 게다 대고 또 하나는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이후에 많은 것을 당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 수입하는 국가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거기에서 러시아가 최고의 후보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참 힘들 겁니다. 해서 일본이라든가 다른 싱가포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만큼 러시아를 확실하게 더 많이 비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연합 쪽이 하는 것만큼의 제재를 한국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미국에선 그런 것 떼고 정치적인 것 떼고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 국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 가는가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국 애틀란틱 특파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All Behind You Winston 하는 1940년도에 시사만평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시사만평은 윈스턴 처칠이 뭐 해군 대장이었다가 그랬다가 또 조금 밉보여서 이게 해고됐다가 다시 해군 대장으로 돼서 싸움을 할 때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All Behind You Winston, 윈스턴 처칠 뒤에 윈스턴 처칠이 먼저 소매를 이렇게 걷어붙입니다. 그 내각 장관들이요 전부 이렇게 흰 셔츠를 걷어붙이고 윈스턴 처칠이 맨 앞에 있고 쫙 그 뒤에 서 있는 그 심지어는 그 히틀러에게 속았었던 그 네빌 그 체인벌린까지도 총리까지도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것. 그게 지금 젤렌스키에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데 그때는 지금은 근데 마음만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푸틴이라는 정상적인 평이한 사고를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저것을 쓸지 말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게 세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지원까지는 하지만 군대를 직접 투입시켜서 뭐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자도 합리적인 계산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을 그렇게 많이 가진 또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푸틴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도 완전히 적절한 환경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영국은 제국이었잖아요. 윈스턴 처칠의 파워와 코미디언 출신으로 겨우 이제 대통령 된 지 3년이 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해군력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군사력을 서방 세계에서 지원해서 그렇지 젤렌스키와 윈스턴 처칠을 비교하기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때는 1940년이고 지금은 2020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디 연약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앞에서 국민과 대통령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 자체는 이 드골 시대 그 찰스 드골과 또 프랑스의 드골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40년도 5월 달에 프랑스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나치에게 항복했어요. 국가가. 그랬을 때 그 샤를르 드골이 나는 이렇게 치욕적인 그 항복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프랑스에서 런던으로 망명을 하죠.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망명해서 뭐 망명 정부를 세우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당시에 힘이 없었던 샤를르 드골이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 했었던 2차 대전 때 그것과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너 그러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도 나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게 서구가 본받아야 될 캐릭터라고 애틀란틱의 이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송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냥 안전시대의 대통령이 또 국민과 유사시에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것과 지금처럼 400명의 용병대를 그 암살단을 파병을 한 이런 파병은 아니죠. 그것은 그 암살단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서구 시대 영웅이라고 하면은 앙겔라 머르켈이나 버락 오바마가 있는데 버락 오바마나 앙겔라 머르켈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계산에 또 계산을 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잃어버릴 게 많은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를 위해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행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정치인인 그 헬무트 슈미트 그 총리가 사회민주당 그 정치인이었던 이 사람이 요즘 같은 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에게 가봐야 돼. 그만큼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해서 냉전 시대에는 많은 그런 것들이 지켜졌다는 거죠. 마가렛 대처라든가 로널드 레이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유냐 아니면 억압이냐
폭군이냐 민주주의냐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의 입장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락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냉전 시대의 그런 그 영웅.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패권주의 어떻게 하면 더 강하냐 하는 뭐 이런 것, 게임 오브 론이라든가 뭐 빌리언스라든가 석세션즈라든가 이런 것만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들의 이상, 독립과 자유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젤렌스키에 서구에서는 영감을 느끼고 약간 미안함, 죄책감, 군대가 직접 들어가서 싸워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을 이제 느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괴물이고 우크라이나는 정말 지금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리 셰케라고, 이분은 그 지금 존 맥케인 대선 그 캠페인에서 그 국제 문제에 자문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좀 보수적인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젤렌스키가 잡혀도, 심지어 그가 죽어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미 제2의 조국을 지키겠다, 자유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2의 제3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푸틴이 원하는 것은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 그림처럼 스페인 내전 때 나치가 들어가서 그 게르니카 그 지역을 얼마나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었습니까? 그 그림처럼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그림처럼 됐어도 독일 비행기에 무차별 폭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돼도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나토와 유럽연합으로부터 환영을 받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가요, 굉장히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짧게 효과적으로 연설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죠. 연기를 너무너무 잘 알죠. 진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주변에도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포로가,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포로가, 이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포로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정보를 안 주는데, 그래서 어제 유엔에서 얘기를 한 게, 유엔 대사가,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걸 딱 공개를 하죠. 뭐 그 엄마와 같이 전화기 그 사진을 캡처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숨지기 좀 전에 엄마가 아니 소포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 뭐 크림반도에서 훈련한다는데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나 크림반도에 있지 않아? 훈련 아니야. 이거 진짜 전쟁이야. 진짜 전쟁이야. 우리가 막 폭파하고 있어. 심지어는 그 시민에게도 폭발하고 있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군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우리 러시아군을 환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탱크 아래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욕해.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하고 숨집니다. 그런 것을 공개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죠. 해서 푸틴의 사악함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그러한 그 면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 코리 셰케라는 분이 쭉 그 지적을 하면서 이미 민주주의가 이겼다. 푸틴의 그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주의가 이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통령이 자유사회에서 사는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고,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도 좋다. 올바름을 위해서, 국가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로널드 레이건이 자유를 위해서 무력을 쓰는 것과 정복을 위해서 무력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은 우리가, 미국이, 세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의 협조를 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스스로 오래되면은 뭐 스스로의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거 별로야 하고 고쳐야지 된다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실제로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민주주의 과정을 가는 지 30년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소련 체제로,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쫓아가겠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러시아 군인도 우크라이나 시민이 들어놓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밀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해서 이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스위프트 코드, 스위프트 시스템 쓰는 것까지 서구 사회가 이태리도 여기에 동참을 했거든요. 미국, 많은 유럽 국가,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독일.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할 것처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러시아는 이제 중국을 많이 의존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 이미 발표했습니다. 중국? 그래?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쪽까지 우리가 제재를 할 거야 하면 중국의 입장도 지금만큼은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세계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투에서 이기던 지던 그는 졌다고 보고 다시 한번 그동안 무디게 자유를 숨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던가 하는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의 그 어피니언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왜 과거에 그 전쟁할 때 소녀가 뭐 두 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넣고 두기 무너지지 말라고 했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광고 끝나고 나서 뭐를 눌러야 되는데 단추를 미리 누른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나오지 말라고 꼭 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도 고생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멀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밤에 자다가 뭐 그렇게 일찍 잔 편은 아닌데 1시 28분에 깼습니다. 1시 28분에 깨서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앞에 제가 전해드렸었던 그 뉴스 두 가지를 다 전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리저리 보면서 제가 뉴스를 하는 사람이라 조금 더 그러겠지만 이런 그 세계사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뭐 클릭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 끝나고 그 바이든 대통령 이 국정연설 하기 전까지 제가 의무적으로라도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스크 써야지 되고 거리 두기도 해야지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마스크 쓰는 것은 옵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보니까 가끔씩은 이제 마스크 벗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뭐 엘리베이터도 함께 타고 하니까 늘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악관 자체 내부의 스태프들이야 거의 백신 접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외부 손님들이 많은 곳이 백악관이니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도 주 차원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늘부터 아닙니다. 5살부터 11살 사이까지 그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나이대와 똑같이 이렇게 좀 심각한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은 막는다 하는 건 나왔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회복됐다고 하네요. 나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죠?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Build Back Better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됩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을 텐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됐고 더군다나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냐 아니냐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푸틴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내용이 당연히 국정연설의 주된 내용이 되겠죠. 지난해는 코비드 19 때문에 연설하지 못했고요. 의사당의 사람들이 모여야지 되니까 그랬고 지금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쎄요. 악의 뿌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바이든 대통령이 악의 뿌리 하면서 뭐 북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는 더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어떤 그 중요도가 있다면 더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냥 저의 짐작일 뿐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연설할 때 들어보면은 알겠죠. 모든 국가가 미국이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가 해당이 될까 하고 듣고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 언급하거나 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에 뭐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졌을 텐데 이래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 6시에 그 국정연설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과 애리조나의 폴 고사 의원을 웬일입니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은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자 컨벤션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 백인 우월주의자 그 컨벤션을 이끌고 젊은 사람이에요.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하는 이름까지 불러드리면서 제가 선전을 해야지 되나요? 닉 뷰엔텔스라는 이런 그 젊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또 밀 롬니도 IQ가 정말 낮은 자리 아니야? 모란 바보 멍청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 백인 우월주의 그룹을 리드하고 있는 릭 푸엔테스라는 이 젊은 사람이 러시아를 지지하고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소개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주최자니까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기 전에 러시아를 막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컨퍼런스거든요. 플로리다 오랜도에서 지지하면서 막 그러니까 푸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연호를 하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은 absolutely 하면서 자랑스럽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소개합니다.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화당에서 공화당 정치인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벌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폴 고사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많이 아실 테고 너무너무 많이 막 총 들고 다니고 마스크 안 써서 벌금이 몇만 달러 나왔고 그리고 폴 고사 의원은 63세의 백인 남성인데 뭐 이민 이슈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뉴욕이 지역구인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본인이 직접 막 살해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편집을 해서 올리고 하다가 소위원회 자리 뭐 박탈당하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뭐 샌드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가짜다 막 다 배우다 그 어린 아이들도 숨진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문제가 원래 있는 그런 의원들인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로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케빈 맥카티 같은 그 공화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도 가만히 두고 봤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올해 선거에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심지어 상원까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일단은 가겠죠. 왜냐하면 그런 극우적인 사람들의 표도 필요하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표가 나의 표고 폴 고사의 표가 나의 표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어제는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 체니 의원의 경우는 이 비디오를 올리고요. 막 푸틴하고 absolutely 하는 그런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모든 미국인은
이 같은 쓰레기를 거부해야지 된다. 쓰레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공화당이 푸틴의 당이 되는 것도 거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푸틴의 침공을 반대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엮어가면서 자신들의 그 표를 가져가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뒤에 뭐 오일 값도 있고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일은 7년 만에 지금 뭐 최고값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60센트라고 하니까요. 1월 달에 이미 뭐 1년 전에 비해서 가솔린 값이 40%나 올랐는데 계속 오르겠죠. 일단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 사이에서 미국 오일 회사 가운데서 돈을 버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회사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미국이 이 전쟁 일어나는 것을 원했다던가 이런 형태로 보도하는 한국 매체도 있더군요. 그건 절대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이 오일 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 이 오일 값이 쫙 올라가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표 떨어지는 소리 선거 얼마 남지 않고 남겨두고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하는 매체를 조금 조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돈을 버는 회사도 있죠. 엄청 손해보는 회사도 있죠.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는 영국의 BP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그 시티뱅크라든가 그 밖에 너무너무 많은 각 나라의 회사들이 러시아와 거래를 지금 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술집에서는 그 보드카 러시아산을 다 그 손해보면서도 갖다 버리고 폴란드의 한 국민은 이틀 동안에 100만 톤 맞죠? 식량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리고 무슨 심지어는 벨라루스의 해커들은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벨라루스 군대도 결국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벨라루스 국민들이 벨라루스 정부 철도를 교란합니다. 그 시스템을 해커들이. 그래서 러시아군이 쉽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해커 그룹이 러시아 방송도 해킹을 하고요. 유명한 건축가들은 세계 아주 무슨 뭐 우리가 내노라 하고 관광 가고 그러는 곳에 우크라이나의 기인 그 뭐 파란색보다는 조금 하늘색, 노란색, 연한 노란색 이런 우크라이나 기로 색깔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주 칩 메이커들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안 판다 하는 얘기하고 있고 런던 필하모닉은 토요일에 연주할 때 우크라이나 국가로 시작을 했고 카네기홀 지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캐나다의 그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휘자와 이 피아니스트가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세계에서 다 손해볼 것들 보면서 손해도 보고 또 뜻하지 않게 뭐 전쟁으로 인해서 한껏 웃을 수는 없지만 일종의 그 돈을 조금 더 벌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그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로써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에너지의 시스템이 바뀌겠죠. 세상의 에너지의 시스템이 바뀌고 그것은 뭐 미국에 유리하게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한 그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될 때 일본의 어떤 그 스위프트는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S자로 시작되는 거던데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걸 택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세상에서 달러로 통용하는 데가 더 많겠습니까?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로 하는 데가 많겠습니까? 한 40%대 3% 정도 될걸요? 달러 대 위안화가. 그리고 또 게다대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 할 때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힘을 지금 합치고 있으니까 개인 은행 같은 곳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또 중국이 러시아를 한껏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이 사건이 독일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이 독일을.
독일은 이런 핑계도 대고 저런 핑계도 대면서 우리는 뭐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도 하고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하면서 독일이 앞장서서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해서 일반인들도 가솔린값 인상은 글쎄요, 어느 정도 오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얼마나 방출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봐야지 되고요. 뉴욕의 부동산, 러시아 사람들, 푸틴 주변에 아주 부패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놓고 있거든요. 오지도 않고. 그런 것도 지금 어떠한 제재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이 인터넷 위성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요. 이 우크라이나의 부총리가 트윗을 했습니다. 직접 일론 머스크 보라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화성에서 뭐 사람이 어떻게 하고 화성을 말하자면 뭐 식민지화 한다고 말할까요? 그럴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라켓이 우주에서 이 지구로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러시아 라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이 일론 머스크네 회사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 스테이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터넷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고 하니까 인터넷 방해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12시간도 안 돼서 딱 트위터로 답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게 위성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잘 될 테니 보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스테이션을 또 더 많이 만들 겁니다. 하니까 세상에서 막 박수를 쳤죠. 일론 머스크 최고야, 영웅이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대요. 그게 그렇게 갑자기 영웅처럼 매직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모두 있어야지 되고 모두 있어야지 되고 기본적으로 뭐 한 번에 $500를 내야지 되고 한 달에 뭐 사용료를 $99를 내야지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전시기 때문에 전시에 지구 땅과 영공이 뭔가가 교신되고 하면 그 폭발의 타겟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물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전에 뭐 2018년도에 태국의 축구 선수들과 코치가 막 홍수에 떠나려가고 했을 때 내가 스몰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구하겠어 했는데 전문가들이 이거 안 돼. 뭐 이런 적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뭐 볼케이노가 나면 거기도 그렇고 항상 굉장히 홍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인공호흡기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코비드 19 있었을 때 우리 회사에 많은 것을 가동해서 인공호흡기를 만든다 해서 의료계에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나중에 그거는 그 인공호흡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리하여 또 다른 또 뭐 인공 위성 시스템을 이용을 한 그런 인터넷망 같은 것들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항상 누구의 의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이 큰 일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인드셋이라고 할까요? 뭐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미국 정보국 혼자 하지 않고 세계 다른 나라에 더 좀 협조를 갖고 있는 정보를 달라 하고 요청을 했다 하고요. 사람들마다 전부 각자의 입장에서 그 날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각자 오늘 스케줄이 계실 텐데 마리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분은 뭐 강아지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뭐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쳤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누구나 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유물 유적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어머 얘 그런 건 다 어떡하니 하시던데 아무튼 여러분과 저 오늘 하루도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아주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